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일용직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정규직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면서 모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제 여건상 뭐 건설 일이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던 일 같은 것들이 줄어서 그 갑작스럽게 노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한 120, 30분 정도 계시거든요. 120,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30%. 150명까지 간 적도 있고요.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정보가 없어서 이분들이 거리 노숙에 머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먹을 것이거든요. 포기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 저희 드림센터 같은 무료급식이 있는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만으로 인해서 이분이 기초생활수급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방을 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성은 굵죠. 그래서 장애했고 이러니까 장애했으니까 아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젊어도 회사에 잘 쓰시더라고. 또는 몸도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그냥 실내는 장애 벗었냐 밖에 나와서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20대에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5만 원 줄 테니까 신분증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진한 마음에 5만 원을 받고 신분증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본인은 모르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산역에서 또 노숙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정보를 알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이분한테 방도 얻어드리고 이제 주민등록증도 다시 재발급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채무가 그때 내가 주민등록증 빌려준 그거였구나 해서 6천만 원 채무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서는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었대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산 신청하면 된다 해서 파산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무료급식도 이용하고 수급권 받아가지고 이제 일부 생활을 하시는데, 다른 주택을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주택은 보증금이 이제 뭐 100, 20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비는 그것보다 작고 한 달 돈 받은 걸로 나와서 한 달 노숙을 하면 한 달, 2달분이 이제 보증금이 되는 거죠. 한 달 가까이 노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경비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신용 불량이 되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가정이 무너지거나 뭐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득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저변이 좀 깔려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이게 수급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고시원 뭐 30만 원, 하루에 밥값, 뭐 담배값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은 거기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LH라는 임대주택에 신청을 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이제 뭐 최소 50만 원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돈을 못 마련하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쪽방 거주하시는 3개월이 지나면은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전세 임대를 신청하게 되면은 LH에서 9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럼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를 구해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거죠.
구성되어 있는 인력수가 작다 보니까 부산 전체를 2개 기관에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개 기관에 있는 종사자도 그 한 기관당 채 10명이 되지 않거든요. 부산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정보 제공하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보호하고 안전 유지해주고 하는 거에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쪽방 같은 곳들의 종사자 수를 조금 늘리면 이런 분들이 좀 신속하게 정보도 취득하고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노숙인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간다면 이 노숙인분들이 집을 얻고 전입신고를 해서 수급 신청을 하고 수급비를 받아서 각각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지지체계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 홈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탈노숙을 했다가 다시 재노숙으로 빠지는 경우가 조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일이 그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원 체계가 늘어난다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조금 더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만 26살 됐습니다. 아직 노후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은퇴를 하고도 이제 그냥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만 딱 벌어놓고 싶은 목표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바라본다면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그런 노후 생활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